지금까지 이런 여황제는 없었다. 웹툰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일부. 네이버 수요 인기 웹툰 하렘의 남자들. 웹소설과 함께 웹툰으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품이죠. 날 때부터 패왕의 제목이었던 황녀 라트라실. 황태녀의 자리를 거쳐 치열한 황위 다툼 끝에 결국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찬 여황제와 치명적인 매력의 5 후궁들의 이야기.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유력 511년 카리센 제국에서 유학 온 하이신스가 타리움 제국 황실로 인사를 온 날, 라틸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서글서글한 미청년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보이자 그녀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빨개졌다는 것을. 서로는 운명처럼 이끌렸고 하이신스는 라틸에게 평생을 약속했죠. 라틸 또한 하이신스가 그녀의 영혼의 반쪽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그때 카리센 제국에서는 하이신스의 이복 동생인 해움이 반란을 일으키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잠시간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해 라틸,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이신스는 라틸을 위해 황위에 오를 것이며 라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가장 화려한 사신단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라틸은 그날 이후 매일 신전으로 가서 하이신스가 무사하기를 기도하죠. 그렇게 지나간 2년의 시간, 라틸의 간절한 기도가 통해서였을까요? 하이신스는 카리센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하이신스. 새 황제가 되었으니 전국을 안정시키느라 바쁘겠지. 라틸은 하이신스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와 어울리는 황후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카리센에서 사절단이 왔다는 소식에 라틸은 무척 기뻐하며 한달음에 달려가는데요. 당연히 청혼 사절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카리센 제국 황제의 결혼 축하 사절단을 보내시어 새로운 황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이신스의 아내, 카리센 제국의 황후가 될 사람은 라틸이 아닌 다가 공작의 영예인 아인이였습니다. 충격과 상심에 빠진 라틸은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하이신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라틸. 그런 라틸에게 유모는 사절단이 은밀히 보낸 익명의 편지를 건넵니다. 하이신스가 라틸에게 직접 카리센으로 와달라 요청하는 편지였죠. 결국 라틸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직접 하이신스의 결혼 축하 사절단의 대표로서 카리센으로 향합니다. 언젠간 카리센에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런 형태일 줄이야. 하이신스의 신부가 될 사람의 선물을 고르고 그의 결혼식을 준비한 라틸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죠. 라틸, 보고 싶었어. 단숨에 라틸을 끌어안는 하이신스. 그런 하이신스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라틸은 그를 밀쳐냅니다. 지금부터 5분. 설명해. 나더러 왜 와달라고 한 건지. 하이신스는 라틸의 완강한 어조에 당황하나 그도 내심 이런 그녀의 태도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반란을 누르기 위해 다가 공작의 힘이 필요했던 하이신스는 그를 회유하려 했고 다가 공작은 하이신스에게 자신의 외동딸 아이니를 황후로 맞아줄 것을 역으로 제안한 것이었죠. 라틸은 자신에게 사과하는 하이신스의 발을 있는 힘껏 밟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할 테니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는 라틸. 그런 라틸에게 하이신스는 그녀와 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사랑해. 5년만 기다려줘. 5년이면 다가 공작의 세를 꺾고 해움의 잔당을 쳐낼 수 있어. 정략적으로 들이는 후궁과 황후인 아이니와도 절대로 합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5년 후엔 그들을 전부 다 내보내겠다고 말하는 하이신스의 말에 라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하이신스를 홀로 남겨두고 자신의 방에 돌아와 생각에 잠겨있는 라틸에게 아이니 영애가 찾아옵니다. 사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사절단의 대표로서 그녀를 맞이하는 라틸. 아이니의 여유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감촉에 손을 잡으며 라틸은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와 살면서 5년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아이니는 이미 라틸과 하이신스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라틸에게 말합니다. 5년 후에도 절대 폐하와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폐하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겠다는 남자와 누가 결혼하고 싶을까? 파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하이신스에게 아무런 상처도 못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아이니. 유감이라고 말하는 라틸에게 아이니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단골 친구인 술을 두고 갑니다. 생각보다 독한 술이었는지 라틸은 금세 취기가 오르죠. 이 세상 남자는 하이신스 외에 많다며 자주하는 그녀의 앞에 은발머리의 미청년이 등장합니다. 꿈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손을 뻗은 라틸은 그만 그를 하이신스로 착각하여 사랑 고백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정신을 차리자 보이는 건 은발의 미청년과 함께 누워있는 자신.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절단 대표로 온 황녀가 술에 취해 추태를 보였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라틸은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은발의 남자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라틸은 그곳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클라인 아베시너 카리센. 카리센의 황자로 하이신스의 이복 동생이었죠. 라틸은 자신이 추태를 부린 대상이 황족인 것도 모자라 하이신스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더욱 패닉에 빠지고 자신에게 다가온 클라인을 일단 모르는 척하고 보는데요. 클라인과의 팽팽한 대화를 통해 라틸은 그가 어젯밤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척 난처해합니다. 다행히도 곧 결혼식이 시작됐고 클라인은 나중을 기약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죠. 황녀님, 정말로 저 황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평소답지 않은 라틸의 태도에 라틸의 오빠 레안의 친구인 기사단장 서넛이 짓궂게 묻자 라틸은 그럴 리가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이신스와 아이니의 경건한 결혼식이 시작되고 여기서 참지 못하면 100년간 망신이라는 서넛의 말에 라틸은 주먹을 꽉 쥐며 어떻게든 그 모습을 참고 넘깁니다. 결혼 선물도 전했고 자리도 채웠고 결혼식 내내 박수도 열심히 쳐줬어. 이 정도면 전 여자친구로서는 할 만큼 해준 거 아닌가? 분노가 머리까지 솟은 라틸이었지만 개인사와 나란 일은 별개였죠. 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라틸은 다음날 아침 하이신스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이신스는 라틸에게 5년만 기다려달라 애원하지만 라틸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황녀인 라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황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후궁을 들이는 것임을, 처음으로 사랑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의 결혼을 라틸은 매번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넌 그럴 수 있어? 하이신스? 질문과 동시에 라틸은 그의 대답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질문할 테니 그때 대답하라고 말하고는 타리움으로 돌아갑니다. 시련의 아픔과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또 다른 소식이 라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틸의 오빠인 레안이 대현자가 되기 위해 황태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었는데요. 황위를 계승할 최우선 자격은 황후 소생이 황제에게 있지만 그 다음의 경우 황후 소생의 딸보다는 후궁 소생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적이 더 많았죠. 후궁 아낙차 쇼버의 아들이자 라틸의 이복 오빠인 트라틀라 타리움 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다 라틸, 네가 황태녀가 될 거다. 황태자 자리에서 물러나며 라틸을 황태녀로 추천한 레안.
덕분에 레안을 지지하던 이들도 순순히 수긍은 했지만 레안과 달리 라틸은 황녀의 신분, 분명 틀라 황자와 안악차 후궁을 따르는 이들의 반대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라틸은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황태니어 수업에 더욱 매진합니다. 황태니어의 자리에 오른 지 어느덧 2년. 폐하께서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라틸이 궁을 비운 사이 벌어진 참사. 틀라 왕자가 궁을 사병으로 장악한 후 라틸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에 라틸은 급히 몸을 피하고 서넛을 통해 틀라가 아버지의 시신을 이용해 친형제파의 움직임을 묻고 유언을 조작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영주와 고위 귀족들을 불러 충성맹세를 받으려 할 수도 있는 상황. 타리움 제국에서 가장 세력이 큰 아트락시 공작은 라틸과 틀라 둘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갈팡질팡하지만 지금 라틸을 돕는다면 후에 자신의 아들 라나문을 국소로 만들 수 있다는 부인의 말에 재빨리 라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에 힘을 얻은 라틸은 상인들을 통해 틀라 왕자가 황태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황위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며 황태녀는 충분한 무력을 갖췄음에도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리도록 지시하고 전국적으로 누가 황위에 올라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지도 어느덧 반년. 라틸과 틀라는 세 차례의 전투를 거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웃 나라에 강력한 군주가 들어서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라틸의 황태녀 교육기관은 불과 2년. 유약한 군주 이미지를 자초한 라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마침내 황궁에 입성하여 틀라 황제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황제는 인자하기 마련이라며 처벌은 감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틀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라틸은 틀라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를 시작으로 라틸은 아버지의 시신을 숨기고 라틸에게 칼을 들이민 사람 모두를 처형시키거나 신분을 강등시켜 버리죠. 황녀님은 패왕의 자질을 지니고 계십니다. 황녀님께서 집권하시게 된다면 많은 피가 흐르겠지만 타리움 제국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예언대로 화이력 517년 봄 19대 황제인 라트라실 발레르타인 타리움은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관식을 마친 날 저녁에 이뤄진 첫 번째 어전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리에서 불쑥 국서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황후와 후궁을 열어두고 후계자를 낳을 수 있었던 선왕제들과는 달리 여황제는 한 명의 국서밖에 드릴 수 없다는 신하들의 말에 라틸은 피식 웃으며 경들의 말이 옳아. 황가의 안정은 탄탄한 후계자들에게서 오는 법. 그래서 우선 후궁을 드릴까 해. 일단은 한 5 정도? 라틸의 말에 대신들은 난색을 표하고 황후가 하나면 외적 세력이 지나치게 힘을 키우니 균형을 위해서라도 후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신들의 말을 그대로 언급하는 라틸에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죠. 너무 침울해들 마시오. 내가 후궁을 열어두어야 경들이 황제 며느리를 둘 가능성 또한 늘어나지 않겠소? 이 말에 아트락시 공작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국서 자리에 암묵적인 내정자였던 라나무는 스스로 라틸의 후궁이 되기를 자처하고 아들의 당돌한 발언에 아트락시 공작이 당황한 사이 라나무는 후궁 지원 서류를 낚아채 서명하기에 이릅니다. 1년도 못 지나서 황제는 절 국서로 올릴 겁니다. 제가 후궁이 되어서 아양이라는 걸 떨어보지요. 그리하여 실현된 라틸의 하렘. 바쁜 업무 중 찾아온 하렘 담당관에게 라틸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후궁도 두고 싶은데 예를 들면 카리센. 브레타 백작은 라틸의 명을 받아 후궁 사절단으로서 카리센에 당도하고 하렘에 넣을 남자를 하이신스가 직접 골라달라 부탁했다는 라틸의 말을 백작이 전하자 하이신스는 무척이나 분노합니다. 라틸의 친서 또한 가관이었는데요. 내 취향 알지? 하렘에 드릴 거니까 머리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은 되면 좋겠네. 갈색 머리에 회색 눈동자 조합은 피해줘. 네 생각나서 기분 나쁨. 결국 하이신스는 후궁은 보내지 않겠다며 사절단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다급해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라틸이 자신을 사랑한다 믿는 클라인 황제였죠.
클라이는 자신이 그녀의 후궁으로 가겠다고 자처했으나 하이신스는 동생의 말을 바로 기각합니다. 수많은 하렘 지원자들의 라틸은 기뻐하고 그 모습에 서넛은 어쩐지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카리센에서 돌아온 사절단이 하이신스의 답서를 라틴에게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네가 내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라틸? 분노가 담긴 간결한 편지에 라틸은 기가 막혀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답신을 쓰죠. 또다시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거부한다면 타리움 제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평균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3년 동안 편지 한 통 없었다는 라틸의 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냈던 하이신스는 의아해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일을 통해 국교를 끊을 수는 없으니 하이신스는 결국 클라인을 타리움의 후궁으로 보내게 되죠. 어디까지나 임시로 가는 것이라고 클라인에게 신신당부하는 하이신스. 둘의 대화를 통해 황후인 아이니가 원래 반역을 일으킨 해움의 약혼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니는 해움을 사랑하고 나는 해움을 죽였지. 난 언제 등 뒤에 비수를 꽂을지 모를 사람을 곁에 둘 마음이 없어. 한편 카리센에서 후궁이 온다는 소식에 직접 마중까지 나온 라틸은 마차에서 내린 클라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황족임은 물론 자신의 동생을 후궁으로 보낸 하이신스의 의중을 생각하는 사이 브레타 백작은 품 안에서 서신 하나를 꺼내 라틸에게 건넵니다. 편지에는 그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이신스가 그녀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선왕제가 암살당하고 그 범인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일국의 황제가 황태녀에게 보낸 편지까지 가로채이다니. 더군다나 편지와 선물을 가로챈 사람이 카리센인지 타리움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황제의 물품을 가로챈 것은 중죄. 라틸은 이 일을 서넛에게 맡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라틴의 눈에 한껏 꾸민 클라인의 모습이 들어오고 클라인은 변죽 좋은 얼굴로 라틸과 함께 이곳에서의 첫 술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폐하는 제게 취하고 저는 술에 취하고. 그렇게 클라인의 뜻대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찰나 갑자기 들이닥친 아트락시 공작의 방해로 클라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틀라 황자가 황위 쟁탈 전에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 말하는 공작. 라틸은 틀라가 군주의 인장을 사용해 외세를 끌어들이려 한 것이라 짐작합니다. 분명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을 터. 조만간 틀라와 도모한 나라들이 라틸에게 대신 계약을 이행하라 요구할지도 몰랐죠. 라틸은 공작에게 어느 나라가 어떤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는지 알아내달라 명합니다. 아트락시 공작가의 장남 라나문 브로트샤 드 아트락시, 카리센 제국의 황자 클라인 아비시너 카리센, 타리움 제상의 차남 게스타 로르드, 앙제스 상단의 후계자인 타시르 앙제스, 마지막으로 용병대 흑사신단 수장 일명 용병왕인 칼라인. 이로써 세기의 미남들과 온화한 미남, 지성미, 마지막으로 야성미까지 갖춘 라틸의 하렘이 완성됩니다. 한편 외국인 신분으로 편의를 봐줘 먼저 궁에 입성한 클라인의 궁금증을 가진 라나무는 직접 궁에 가 그를 마주하고 서로에게 가시돋침말을 주고받은 둘은 자신이 국서가 되면 제일 먼저 서로를 쫓아내리라 다짐합니다. 서넛은 라틸의 지시로 분실된 편지의 행방을 알아내느라 분주하고 예전부터 자신의 아들인 서넛이 라틸을 연모해왔던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 멜루시 영주는 곧 후궁을 들일 라틸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서넛을 걱정하는데요. 이에 서넛은 씁쓸히 웃으며 자신은 라틸에게 안정을 주는 남자이고 싶다고, 곁에서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설왕제의 후궁이자 처형당한 틀라 황제의 어머니인 안악차가 며칠째 식사를 거부하며 라틸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어릴 적 선왕제가 황후인 어머니보다 후궁인 안악차와 그녀의 아들에게 더 애정을 주었기에 안악차에게 좋은 감정이 없던 라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향하는데요. 황제가 된 라틸에게 날카로운 말을 뱉는 안악차. 그녀는 자신에게 폐하는 돌아가신 선왕 폐하와 자신의 아들인 틀라뿐이라며 라틸을 폐하라 부르는 것을 끝끝내 거부합니다.
틀라 황자의 행방을 묻는 그녀에게 라틸은 잠시 망설이나 결국 자신이 틀라를 처형시켰다 말하고, 이에 폭주한 안악차는 라틸에게 제 형제도 몰라보는 못된 것이라 소리치며 라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음에 매정하게 돌아서는 라틸에게 안악차는 독을 품듯 말합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이에게 배신당할 거다. 내 말은 모두 사실이다. 나중에 그날이 오면 너도 내가 한 말을 떠올릴 거다. 안악차의 서슬퍼런 말을 흘려넘기기엔 아직 편지도둑과 선제 시해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 라틸은 서너색에 신원이 확실한 이들로 안악차의 감시를 늘려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서넛과 함께 타시르와 칼라인에 대해 알아볼 요량으로 잠행을 나가기로 결정하죠. 안악차를 보고 나니 그들을 내 사람으로 들이기 전에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지 위협이 될지. 시종장의 만류에도 잠행을 나온 라틸은 황해 쟁탈전의 여파로 어수선했던 시내의 모습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자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음에 안도하고, 그랑디의 호텔에 머문다는 타시르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타시르의 본 모습을 보고 싶던 라틸은 사람을 심어 그의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만들고 생각보다 험악한 그의 말본새와 행동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눈치 빠른 그는 누군가 이런 연극을 꾸몄다는 것을 금세 알아챕니다. 모른 척하고 있던 라틸에게 다가가는 타시르. 라틸을 보자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린 그는 다음을 기약하고 사라집니다. 뒤이어 라틸은 용병왕이 머문다는 숙소에서 칼라인을 기다리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채 궁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찾아온 후궁 입궁일. 후궁들은 라틸이 준비한 서류에 모두 서명을 하고 라틸은 그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폐하께 영원한 충성과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고 경계하는 연회가 끝이 나고 초야를 함께 치를 후궁을 골라야 한다는 시종장의 말에 라틸은 라나문을 선택합니다. 긴장되십니까, 폐하? 라나문은 자신의 심장소리를 들어보라며 라틸의 앞에서 셔츠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라나문은 라틸을 침대로 이끄는데, 잠시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초야가 지나가고 맙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라나문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죠. 라나문의 시종인 카르두는 폐하가 라나문을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중요하다며 그를 위로하지만 라나문의 자존심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틸은 후궁 중 한 명인 게스타를 만나러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데다 기가 센 다른 후궁들 사이에서 유약한 성격의 게스타가 걱정된 탓이었죠. 그와 함께 궁전내를 산책하는 라틸. 그런 그들의 모습을 타시르가 목격하고 마는데요. 후궁들 중 제일 만만한 줄 알았던 게스타가 라틸과 손까지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에 타시르의 표정이 의미심장해지고, 폐하의 과거를 조사해봐야겠다. 폐하의 취향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날 라틸을 찾아온 라나문. 처음 은혜를 받은 후궁에게 황제가 선물을 보내는 것은 관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은혜는커녕 아무런 일도 없었던 터라 라나문은 라틸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라틸은 라나문의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혀를 내두르고 라틸이 라나문과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 서넛은 슬며시 미소 짓습니다. 여전히 진척 없는 편지조사에 라틸의 업무는 끝이 없고 집중조차 되지 않아 우연히 열어본 서랍에서 칼라인의 지원서를 보게 되는 라틸.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그에게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결국 칼라인을 찾아가는데요. 기다렸습니다, 주인. 아주 오랫동안. 라틸이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알았다 말하는 칼라인. 계속되는 그의 스킨십에 라틸은 거부의 의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칼라인은 지지 않고 그녀의 검지를 입에 물고 핥는데요. 그의 박력에 침대 위로 풀썩 쓰러진 라틸. 멈춰! 내려가! 단호한 그녀의 말에 칼라인은 못 이기는 척 몸을 떼고 망토로 만든 선을 절대 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그날 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알 수 없는 칼라인의 말과
섹시한 그의 몸을 떠올리던 라틸은 시종장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조사해달라 명하죠. 업무에 복귀하기 전 목욕제기 중인 라틸에게 다급한 전갈이 당도합니다. 폐하, 누군가 사자의 궁에 낙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라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리는데요. 사자의 궁, 아담한 전원주택의 외양을 가진 이곳 지하에는 역대 황제 부부의 시신을 안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7분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 라틸은 격분하고 살벌한 틈을 타 제1경비단 단장은 라틸에게 사제의 궁에 그려진 기호가 흥림이라는 암살단의 기호인 것을 알리는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표식을 남긴 걸까? 라틸은 표식을 사용하는 이들의 프라이드가 강한 것을 이용해 누군가 그들을 사칭했다는 것을 알려 역으로 범인을 잡을 작전을 세웁니다. 그때 라틸은 사제의 궁 근처에 떨어진 편지를 떠올리고 저둘러 편지를 열어 그 내용을 보자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데요. 이를 본 선옥과 라틸은 낙서를 한 사람과 편지를 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 모든 의문을 풀 방법이 오직 조사뿐이라는 사실에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서넛은 그런 라틸에게 함께 비무를 할 것을 제안하고 비록 서넛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라틸은 한결 개운해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둘의 비무를 지켜보던 라나무는 서넛과 라틸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고 불쾌한 기분으로 국내를 거닐던 라나문의 눈앞에 게스타가 등장해 인사를 건네지만 라나문은 그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게스타의 시종인 트리가 그의 의기소침한 태도에 걱정하고 있던 때 어딘가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오는데요. 하렘 내에서 벌어진 일, 범인도 잡지 못한 상황에 라틸은 하렘 내 모두를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라틸은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으나 유혈 사태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를 어길 시 무시무시한 기합이 있을 것이라 으름장을 놓습니다. 타시르는 시종 히얼란을 통해 라틸의 첫사랑 상대가 카리센 제국의 황제 하이신스란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하이신스의 동생 클라인을 통해 풀어보려 접근합니다. 우리 형님은 욕심이 많고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등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으려 들지. 한편 카리센 제국에서 하이신스는 클라인의 편지를 기다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음에 답답해하고 라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나날들을 떠올리며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리움에 망연해하던 그때 수석비서 로어트가 찾아옵니다. 편지와 선물을 탈취해간 범인은 다가 공작으로 추정됩니다. 하이신스가 황위에 오른 이래로 수시로 그를 감시해온 다가 공작. 하이신스는 하나씩 그에게 불리한 것들을 모아 한 번에 터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편지와 선물들이 반은 카리센에서 나머지 반은 타리움에서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라틸에게 알리는 편지를 쓰죠. 습격을 받았던 게스타가 걱정됐던 라틸은 하룻밤을 게스타의 방에서 보내게 되고 다음날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클라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라틸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자 먼저 그녀를 찾아온 것인데요. 겸사겸사 둘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클라인은 선왕제의 무덤에 낙서를 한 이들이 흥림은 아닐 것이라 단언합니다. 라틸은 그 이유에 대해 묻고 클라인은 예전에 하이신스가 흥림에 의뢰를 하러 왔다가 거절당한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들 말로는 황족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다더군요. 어느 정도 확신이 선 라틸은 바깥 사정에 밝을 것 같은 타시르와 칼라인을 불러들이고 각자 흥림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시르는 자신이 흥림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라틸은 재빨리 검을 빼들어 타시르를 겨누고 흥림은 선왕제께서도 그 전대 황제께서도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 황제 폐하께도 허락받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라틸은 이 모든 것이 금시초문, 타시르의 말에 따르면 보통은 양위하거나 유언을 남길 때가 돼서야 흥림 수장과 보위에 오를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위험한 일,
꼭 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황제의 명에 따라 도맡아 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 역대 황제 폐하들의 인장을 찍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그걸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증거를 말하는 타시르에 결국 라틸은 검을 거둡니다. 왜 대관식 때 날 찾아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 라틸의 질문에 타시르는 매우 머뭇거리며 그녀가 선왕제 폐하를 암살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음을 언급합니다. 라틸은 타시르에게 왜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는지 묻지만 타시르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라틸은 함께 있던 칼라인을 내보내고 대신 서넛을 방으로 들입니다. 타시르는 선왕제가 암살당하기 전 라틸을 조사하라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흥님도 모르는 상황. 그렇기에 시기상 흥님으로서는 라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흥님에서는 라틸에게 혐의가 없다는 확신을 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접근할 길을 찾다가 타시르가 그녀의 후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충성을 맹세하긴 했지만 저희는 완전히 황제 폐하께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밀한 협력 관계에 가깝지요. 그날 밤 라틸은 충성 서약서를 가져온 타시르에게 사자의 궁에서 발견된 편지를 보여주고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타시르는 선왕제의 암살과 무덤 훼손, 범인으로 라틸을 지목한 것까지 전부를 누군가 흥님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국력을 다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고민하기도 바쁜 이때 이런 모략에까지 휘말리다니 난색을 표하는 라틸을 타시르는 물끄러미 쳐다보는데요. 저를 너무 부하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라틸의 남자라며 자신을 남자로 대해달라며 어필하는 타시르. 라틸은 서넛과 밤길을 거닐다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서넛에게 묻고 그녀의 질문에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진 서넛은 첫사랑이 아파서 그런 거라며 그녀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하는 라틸의 말에 그런 사람은 더는 없을 것이라 말하죠. 수상한 일들을 조사하면서 국무까지 처리하려니 라틸은 매일 밤 쓰러져 잠들기 일수. 다행히도 궁정인들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고 궁 안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했죠. 그러는 사이 하이신스의 명을 받아 카리센 제국 군위기사단 부단장인 악시안이 타리움 제국에 도착합니다. 클라인의 안위가 염려된다며 하이신스가 그를 호위로 보낸 것이었죠. 황제의 근위기사를 이 먼 타국에까지 보내다니 혹시 클라인 황제는 염탐을 명령받고 온 것이 아닐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핑계삼아 라틸은 서넛과 함께 하렘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마주친 어수선한 분위기. 클라인 황제가 게스타의 시종 트리를 제압한 채 물을 붓고 있었는데요. 라틸의 부름에 트리가 자신에게 먼저 몹쓸 짓을 했다고 외치는 클라인. 옆에 있던 게스타는 재빨리 라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트리 대신 사죄합니다. 라틸이 사건의 정황에 대해 묻자 악시안이 나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가 2층에서 게스타님께 물을 끼얹었다며 저 시종이 황제 전하께 찾아와 따졌습니다. 말이 좋아 따졌다고 하지 실상 클라인을 무례하게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스타는 자신의 시종이 그럴 리 없다며 클라인의 말을 부정하고 시종 또한 게스타가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며 클라인이 난리를 쳤다고 응수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행동한 상황. 라틸은 둘 다 이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서로가 벌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국 둘은 이대로 넘어갈 것을 선택하죠. 잔뜩 풀이 죽은 클라인에게 라틸이 다가가려는 찰나 폐하! 선왕제 폐하를 암살한 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보고에 라틸은 서둘러 지하 감옥으로 향하고 범인 스스로가 자백을 해 잡혔다는 사실에 라틸은 점점 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듭니다. 라틸은 지하 감옥에서 선왕제를 암살했다는 범인을 만나게 되고 잔뜩 긴장하며 무조건 자신이 그랬다고 외치는 범인에게서 수상함을 느낍니다. 몸을 잘 쓰겠다 싶진 않고 생김새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아닌 것 같은데. 라틸은 범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선왕제를 죽였는지 묻고 정확한 사인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단도로 심장을 찔렀다는 범인의 말에 그가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러 침실이라고 떠보듯 이야기했으나 범인은 정확히 집무실에서 암살을 행했다 말하기까지 하죠. 황제 시해범이 받는 벌은 엄청났습니다. 죽여달라 빌 만큼 고통스러운 벌, 죽은 후에도 결코 편안해질 수 없으며 가족을 비롯 친척, 친구, 애인 등 범인과 관련된 모두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혹한 연좌제의 굴레.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자백한 이유가 뭘까? 난 이게 궁금하네. 라틸은 진범을 알아내기 위해 그가 스스로 탈옥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수도를 빠져나갈 때쯤 다시 잡아올 것을 명하죠. 자백을 했는데도 기회를 틈타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실력도 금방 발각될 만큼 엉망, 무해도 형편없는 범인의 모습에 라틸은 그가 진범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라틸은 범인에게 왜 남의 범행을 대신 자백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범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윽고 범인의 얼굴이 터지며 사방에 피가 흩뿌려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주라 외치는 기사들. 라틸은 시체는 건드리지 말고 신관을 불러올 것을 명합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라틸은 생각에 잠깁니다. 틀라, 자신과 황위 자리를 다퉜던 이복 오빠이자 라틸이 직접 처형시킨 황자, 틀라의 지지자들이 선왕제를 암살한 것인지 그들이 라틸을 황제로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자작극을 꾸민 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어 라틸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이튿날 아침 라틸의 명에 따라 신관 그노시스가 지하 감옥에 도착하고 저주에 걸린 시체가 맞다는 그의 말에 함께 있던 기사들은 술렁입니다. 저주는 오랫동안 금기시된 마법이고 흑마법사들도 500년 전에 몰살당했을 터 그노시스는 저주에 걸린 시체는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주변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죽은 자들이 깨어나기도 한다는데요. 진범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자의 초상화라도 그려서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싶습니다. 결국 시체를 태우는 것을 미루고 초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을 명하는 라틸. 지하 감옥을 나서는 라틸에게 시종장은 그녀가 명한 칼라인의 과거 조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란한 연애사는 없었으며 용병 활동으로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허황된 소문이 많아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소감.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야한 행동을 배운 거지? 의문을 갖는 라틸에게 시종장은 폐하께서 후궁들을 모아만 두고 총애하지 않으시면 귀족들이 곧 국서 문제를 거론하며 귀찮게 굴 겁니다. 시종장의 말에 따라 오랜만에 하렘을 방문한 라틸은 함께 있는 라나문과 칼라인의 모습에 어쩐지 난처해지고 결국 30분도 채 안 돼서 다시 집무실로 돌아오는데요. 시종장은 그런 라틸에게 현재 후궁이 마음에 차지 않은 것이라면 3명 정도 더 받아도 된다 말하지만 의도적인 서넛의 방해로 둘의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서넛은 유연하게 대화의 화제를 틀라 황자로 옮기고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서지만 라틸은 이를 타시르에게 맡겨볼 생각이라 말합니다. 라틸은 타시르를 불러 틀라의 지지자들이 선왕제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들이 선왕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것을 명합니다. 이에 타시르는 은밀히 미소 지어 보이며 일을 잘 해오면 절 품어주십시오. 이러저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나라의 황제가 된 이상 라틸 역시 즉위 축하연을 열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연회는 황제의 배우자가 맡아보는 것이 관례, 연회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가뜩이나 바쁜 라틸에게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시종장은 이 일을 맡길 사람으로 후궁 라나문을 추천하지만 라틸은 본인들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며 하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도착한 하렘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대신관이 써주었다는 부적이 분실돼 클라인 왕자가 하렘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라나문은 다른 후궁이 클라인 황제의 방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궁의 정체는 칼라인이었죠. 하지만 칼라인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국 라틸은 경비단장을 시켜 하렘 내 모든 방안을 다 뒤져서라도 클라인의 부적을 찾아낼 것을 명합니다. 이 모습을 본 클라인은 라틸의 손을 잡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어 좋다고 말합니다. 클라인과 라틸이 자리를 뜨자 라나문은 클라인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추궁하며 그의 팔을 잡고, 이에 클라인은 엄청난 악력으로 라나문의 얼굴을 잡고는 함부로 설쳐대면 고운 껍데기만 남겨두고 이성은 없애버리는 수가 있다. 클라인의 위협에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라나문. 아트락시 공작에게 클라인에 대해 조사해달라 요청할 것을 시종 카르둔에게 명합니다. 결국 라틸은 게스타와 타시르를 축하연의 담당자로 정하고, 별다른 다툼이 없던 두 사람이라 평탄하게 준비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둘의 의견은 처음부터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순둥이 도련님이었던 게스타는 이제껏 감춰왔던 본 모습을 타시르에게 보이고, 매번 살벌한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 겨우겨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편 그노시스 신관의 요청에 의해 소스타 영지에서 온 흰라노 신관이 당도하고, 라틸은 그에게 로드를 경배하라 라는 말의 의미와 저주에 걸린 시체 때문에 생기는 좀비를 없앨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노신관은 라틸의 의중을 알기 위해 1000년 전에도 흑마법사들이 몰살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되묻죠. 어쩌면 500년 주기로 흑마법사들의 부흥기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기록들은 모두 실전된 상태. 실망하는 라틸에게 노신관은 대신관이 구마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대신관이 정체를 감추고 지내기에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노신관은 대신관과 연이 닿아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상태. 그는 라틸에게 서신을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뒤숭숭한 기분에 잠이 오지 않던 라틸은 클라인을 찾아가고, 클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넛이 찾아와 라틸에게 급한 일을 알립니다. 흰란 노신관이 수도를 빠져나가 마차로 15분쯤 이동한 뒤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마부와 수행원까지 모두 죽어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 이에 더해 라틸이 노신관에게 맡긴 편지 또한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대신관을 불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적들이 그걸 막고 싶어 한다면 더욱 실행해야죠. 다음날 라틸은 전국의 게시판에 대신관을 즉위 축하연에 초청한다는 공문을 게시합니다. 한편 매번 자신에게 찾아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라틸 때문에 클라인은 무척 심란해지고, 그런 그의 속을 걱정하는 척하며 긁는 게스타에게 발끈한 클라인은 또다시 게스타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모습을 본 라틸은 화를 내며 계속 이럴 거면 클라인에게 카리센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친 클라인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이를 지켜보던 악시아는 흥분한 클라인을 진정시킵니다. 라틸은 그 길로 타시르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의 방에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책을 보며 마치 연구에 미친 학자의 방 같다는 소감을 남기죠.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 묻는 라틸. 아쉽게도 틀라 황자와 선왕제 사이에 이렇다 할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타시르는 라틸이 클라인을 버려두고 사라진 탓에 클라인이 정원에서 눈물을 흘려 모두에게 놀림거리가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황자님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셨을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별로 남을 두둔해줄 성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타시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라틸은 별다른 대꾸 없이 그의 방을 나섭니다. 그가 클라인을 도운 이유는 두 가지. 첫째로 클라인과 가까워져 하이신스의 성격을 알아내기 위함. 둘째로 클라인 황자가 없어지면 아마 게스타는 다음으로 자기 본성을 아는 나를 노릴 거다. 그러니 내가 황자를 지켜줘야지. 라틸은 클라인에게 미안함을 느껴 그날 밤 클라인을 찾아가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 서넛의 말에 또다시 라틸이 자신을 두고 가버릴까 두려웠던 클라인은 라틸을 껴안고 가지 말라 매달립니다. 라틸은 그런 그를 달래며 1시간 안에 올 것을 약속하죠. 라틸은 연회 때 비공식적으로 찾아오겠다는 대신관의 편지를 읽고 이를 시종장과 서넛에게 공유합니다. 약속대로 클라인에게 향하는 라틸.
이를 보는 선옷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즉위축하연 개최일. 저녁이 되자 마침내 연회가 시작되고 대신관을 찾느라 집중하고 있던 라틸에게 시종장은 후궁들 중 첫 춤상대를 골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라틸은 라나문을 선택합니다. 춤을 추며 라나문은 계속 라틸의 발을 밟는데요. 라틸의 핀잔에 라나문은 폐하의 무관심이 제 마음을 짓밟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폐하만 기다립니다. 춤을 추는 3분만이라도 자신이 라틸의 발을 밟게 해달라고 말하는 라나문. 라틸은 라나문에게 그가 기다리는 것이 라틸 자신인지 아니면 황제인지 묻습니다. 황제라는 라나문의 대답에 라틸은 사랑을 속삭이는 입보다 욕망에 충실한 입을 더 믿는다 말하죠. 라나문과의 춤이 끝나고 라틸은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라틸은 낯선 누군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역시 대신관의 존재를 쫓고 있었는데요. 희한한 일은 라틸의 귀에 그의 생각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속마음을 듣는 능력이라니, 어렸을 때 이런 능력을 가진 조상이 있었다고 듣긴 했지만 지어낸 건 줄 알았는데. 라틸은 몰래 그의 뒤를 쫓고 수많은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대신관을 발견합니다. 경비병 중 첩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라틸은 엄청난 검술 실력으로 자객들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대신관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대신관은 라틸에게 자신 역시 구마 방법은 알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로 흑마법을 억누를 수는 있다고 덧붙입니다. 라틸이 즉위한 후 습격 빈도가 부쩍 늘었다 말하는 대신관. 역시 아바마마의 암살부터 이번 습격까지 모두 연관된 건가? 생각에 잠긴 라틸에게 대신관은 자신을 하렘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관이 하렘에 들어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터 라틸은 이를 허락합니다. 갑작스런 뉴페이스의 출현에 기존 후궁들의 심기는 무척이나 불편해집니다. 그중 칼라인이 무척이나 심해 보였죠. 먼저 연회장을 뜬 칼라인이 걱정된 라틸은 그를 찾아가고 자신은 아픈 것이 아니라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하며 칼라인은 애달픈 표정으로 라틸에게 안깁니다. 라틸은 홀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대신관과 자신을 습격했던 자객들을 만나고 우리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을 거란 자객의 말에 라틸은 어디 한번 버텨보라 으름장을 놓습니다. 취조를 끝낸 후 밖으로 나온 라틸은 써넛과 시종장에게 범인들 말이 틀라가 살아있다더군요. 처형당했던 틀라가 사실은 살아있고 진앙인 여운님의 조력으로 일을 꾸미고 있다. 여운님이 머리에 구슬을 넣어둔 뒤 잠입했더니 근처에 대신관이 있을 때 머리가 몹시 아파 알 수 있었다. 틀라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흑마법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틀라가 흑마법사인 것인지.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건 확실해.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누가 배신자인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을 텐데. 라틸은 오빠 레안에게 연락해 대연자와 함께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편 대신관 자이신은 무사히 하렘에 입성하고 그날 밤 라틸은 자이신의 처소를 찾고 대담한 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은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박력 있는 그의 말에 라틸은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에게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현상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대신관인 그조차 모르는 현상이었죠. 실망한 것도 잠시 라틸은 직접 시험에서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길로 라나문을 찾아간 라틸. 하지만 칼라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속마음이 들리지 않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타시르. 대뜸 상의탈의를 하며 라틸을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역시나 그의 속마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인. 이번에는 라틸과 함께 있고 싶은 클라인의 속마음이 라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라틸의 요청대로 대현자와 레안 황자가 궁에 도착하고 반가움도 잠시 라틸은 대현자에게 구마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대현자 역시 헨나 노신관과 마찬가지로 흑마법사들이 500년 주기로 부흥한다는 것을 알아낸 상태였죠. 흑마법사들과 함께 부활하는 부정한 존재는
죽은 자를 먹는 식식귀, 산자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흑마법사들은 사람이지만 이들과 힘을 합쳐 권세를 키우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들을 통솔하는 로드가 있다고 말하는 대현자. 만약 틀라 황자가 살아있고 그가 전설 속의 로드라면 결국 다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덧붙이는데요. 대현자는 틀라 황자의 위치와 다른 구마 방법,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을 라틸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대신관과 레아는 궁을 떠나죠. 홀로 남은 라틸은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는 순간이 상대가 동요하거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거나 아니면 강하게 열망하는 게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길로 라틸은 서너색의 1경비단을 집합시켜 기합을 줄 것을 명하죠. 라틸이 예상한 대로 첩자의 생각이 그녀의 귀에 들려오고 더욱 확실한 정황을 잡기 위해 라틸은 그 길로 타시르를 찾아가 1경비단에 있는 기사의 곁에 누군가를 붙여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타시르와 함께 직접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총 53화까지 연재된 웹툰 하렘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보위에 오른 라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과 연달아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거기에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는 6 후궁들의 이야기가 매력적인 웹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라틸은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도대체 죽은 툴라 황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되는 웹툰 하렘의 남자들.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툰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